네, 3월 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자 봄이 왔어요.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아니 잊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3월 14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13월, 14월, 15월인 것 같아. 아직 맞아요. 해가 안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우, 너무 힘들어요, 의원님. 예. 13월, 14월, 15월. 예. 16월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15월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절단합니다. 그 예. 전에 끝내야 됩니다. 화이트데이네요. 그러니까요. 홍보요정 신장식 4월 스크린 데뷔 영화 찍으셨어요? 네네. 저도 출연을 하긴 했는데요. 네. 주인공은 조국 대표고요. 조국 대표. 지금 그제부터 텀블벅으로 다큐멘터리 하고 있는데요. 옛날 그 정원철 감독이라고 네. 그 마라톤 영화 감독 하고 그다음에 정상진 두 분이 공동 제작입니다. 그대가 조국 영화 만들었던 정상진. 그분은 저기 아닌가요? 중앙당 우리 극장 CGV 아트나인. 이수 아트나인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홍보위원장이기도 하시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두 분 감독이 저도 그렇고 최강욱, 정경심 뭐 등등등 해서 많은 분과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최초 공개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기 하루 전 이틀 전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 어떻게 당을 만들었고 어떤 심정이고 이런 등등등의 인터뷰를 쭉 했던 것에 뭐 최강욱, 정경심, 신장식, 뭐 황현선, 뭐 의원 김선민 등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인터뷰를 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지금 텀블벅으로 모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은 5천만 원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첫날 벌써 1억 3천이 넘었어요. 야, 예. 홍보할 것도 없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최소한으로 생각을 한 거고 얼마나 더 많은 분들과 스크린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해서 그대가 다시 만날 조국 4월 초 개봉을 예정으로 마지막 후반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텀블벅 접속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텀블벅에 함께 참여하시면 또 영화 보기도 편하실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국을 4월 달에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홍보국에서 이렇게 해놨어. 홍보요정 신장식. 야, 이런 거보다 조 대표님 사진이랑 내 사진이랑 이런 걸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만들어준 대로 갖고 나오신 홍보요정 신장식. 근데 제가 그 기사 봤어요. 그 독방에서 TV로 뉴스로 걸어서 나와서 그 주먹을 불끈진 윤석열을 보았다. 정말 피가 피꺼소시죠. 피꺼소시다. 이런 피꺼소시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기현 판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심우정 총장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특히나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야 올라와 들어와 빨리 와서 다퉈야 돼 이거. 그러니까 약간 천대엽 대법관이자 법원 행정처 그냥 관료가 넘버2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법부에. 사법부 넘버2인데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사법행정과 그 실제로 대법관으로서 판사도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뭐 슬쩍 뭐 부장회의 하는 듯 제스처를 취하고서는 원칙대로 한다. 무슨 우리는 준사법 기관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장윤선 취재편의점에서도 많은 법률가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럼 어떻게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그런 거거든요.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데 법 기술을 가지고 기술도 아니야. 이번에는 법 막무가내로 힘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내가 판사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국민들께서 너무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뭐 검찰 집단, 뭐 법원 집단, 뭐 이런 게 작동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사 개인, 심우정 총장 개인. 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력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정치인은 선거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결정을 하면서도 매우 무책임한 법 기술로 합리화를 해요. 그렇죠. 이건 마치 화약고 앞에서
이렇게 성냥불 가지고 장난치다가 애가 폭파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해도 터지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면 한번 공적 비판의 영역에서 비판해 주셔도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판사가 결정을 하면서 판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화약고 앞에서 성냥불 가지고 칙칙거리고 앉아 있는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 함께 대화해봐요. 그걸 왜 자기들이 해? 그거는 입법부에서 할 일이죠. 앞으로 그래서 구속기간 10일 열흘을 240시간으로 할지 말지 그게 타당한지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다툴 일이지. 우리가 다투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왜 지규현 판사 혼자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명백히 사익을 위한 판단인데 국민들의 방어권 피고인의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 등 공익을 가장해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열받은 건 우리가 따져보니까 논리도 빈약하거든. 앞뒤도 안 맞고. 근데 빈약한 논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제 저희들이 농성장에 있는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신 한 60대 중후반쯤 되는 어머님 두 분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농성장에서 방송하고 뭐 이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어머. 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갔어요. 네, 근데 어머님 두 분이 막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고 가서 이제 손을 꼭 잡아드렸더니 너무 답답하고 분하고 무력해서 눈물이 자꾸 난다. 그나마 광장에 나와서 여기 나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손이라도 붙잡고 소리라도 지르고 이러면 가서 자는데 이렇게 못하면 잠도 못 잔다. 맞아요. 그런 분들 저도 많으세요. 많았어요. 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광장에서 어쨌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답한 마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집단 힐링의 집단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네. 서로 그렇죠. 속 답답한 사람, 속 시끄러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거기서 손도 그래, 잡고 수다로 풀자. 원스키 선생 말대로. 예, 으쌰으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피곤해져서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그래도 조금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그런 마음으로 광장에 나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광장에서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광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거든요. 전봉준 투쟁단도 만났고 민주노총 노동자, 한국노총 노동자 어제도 보니까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가 같이 연대해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아니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농성장 텐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JTBC 뉴스 보니까 그 텐트가 엄청 늘어났다고. 거기 텐트촌 점점. 지난 금요일날 하자마자 저기 텐트촌 되겠구나 했는데 텐트촌이 되고 다를까.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성소수자도 만났고 페미니스트도 만났고 조금 보수적인 뭐 유학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같이 광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거기서 서로 위로했고 서로 손잡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야 돼요. 용광로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그런 다양성의 빛의 향연으로 광장에서 용광로처럼 만났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지규현 판사 같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법 왜곡죄를 입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요? 아니면 제가 의원님이? 일단 하고 있고요. 그 김경호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첫 출연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된다. 이게 언제 처음 나온 거냐면 노회찬 대표가 2017년, 2018년에 최초로 발의를 했어요. 이미 발의를 했었는데 이미 지나갔죠. 그다음에 2019년에도 노 대표님 돌아가신 이후에 노 대표님이 남긴 아직 통과되지 않는 법들을 재발의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당시 이제 정의당 사무총장 시절에도 재발의가 한 번 됐었어요. 2019년에도. 그리고 작년에 이건태 의원이 작년인가 올 초에 발의를 했는데 요거는 법 내용을 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법 왜곡죄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재판부나 수사기관이나 다 해당되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노회찬 대표님이 만들었던 법은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과 판사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에도 프랑스나 뭐 이런 등등의 입법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력감을 판사 한 사람
검찰총장 한 사람 때문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인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입법해야 되겠다. 네, 신설해야겠다.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걸 뭐 신설하는 건 좋은데 뭐 아무런 타격이 실질적 타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탄핵 이런 건데 탄핵해봐야 몇 달 뒤에 복귀하는 거고 지금 보면 그 판사들 지나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가해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맞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그런데 이 법 왜곡죄를 만드시면 여기에 처벌 조항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느 들어가야죠. 정도로 처벌 조항이 그건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형사법적 책임을 법 왜곡죄잖아요. 네. 법 왜곡 과태료 아니고요. 법 왜곡죄. 예. 예. 법 왜곡 과태료가 아니라 법 왜곡죄이기 때문에 거의 상응한 처벌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개혁 얘기하느라고 사법부 개혁이 다 뒤로 밀렸어요. 이거 세트예요. 세트예요. 네. 그래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이탄희 의원도 법원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권까지 나왔던 그렇죠. 거고 예. 해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배심원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의 증원이라든지 대법원은 그 뭐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현자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심제가 사실상 부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법관을 늘리라니까 무슨 고등법원을 더 뭐 이렇게 상고 법원 늘리듯이 양승태가 그거 하려고 하다가 네. 사법거래 그 거래한 국정농단 거래한 거잖아요. 예. 박근혜랑. 그래서 대법관도 좀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이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엘리트 충원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소위 고시 권력들이 얼마나 멘탈이 허약하고 역사의식이 허약하고 개인의 안위,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 데만 능수능란한가를 우리는 이번에 너무 확실히 봤어요. 네. 육군사관학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습 권력과 대한민국은 세습 권력과 시험 권력, 고시 권력. 네, 고시 권력으로 나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세습 권력은 돈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시 권력, 시험 권력은 관료들이 돼서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예? 예.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10년 한 행정고시 보고 10년 했던 양반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 기술들이 너무 발달해 있어. 이게 너무 오래됐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외친 지가 진짜 최소 30년 이상은 된 근데 이번에 너무 절실히 느꼈죠. 네. 육군사관학교 내란과 서울대 법대 내란과 네. 선수들이 얼마나 그다음에 행정고시하고 기재부 관료로 커왔던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약하기 그지없는 역사의식과 예. 자기 방어에 급급한 예. 공동체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일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 권력들은 꼼짝 계속 활약했어요. 활약했어요. 튼튼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재부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자위원회라고 탄탄대로 위원회 있었잖아요. 검찰, 경찰, 기재부, 국정원, 군 뭐 전부 다 기억자예요. 김건희까지. 네. 그래서 여기를 좀 개혁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법 왜곡죄 같은 법은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일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해야 된다. 즉시 탄핵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일단 모든 과제들을 탄핵 재판, 예. 네, 윤석열 파면 이후로 과제들이 다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파면되면 다 뭐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래도 그때도 탄핵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수사 때문에? 당연히 왜냐하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못 하거든. 스스로 사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양반들은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탄핵 결과를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이면 검찰, 경찰도 그렇고 저는 그 경찰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네 번째라도 누굽니까? 경호 차장, 예,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사실 그 왜 안 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비아폰 서버 때문이지 뭐.
비아폰 서버 지키기예요. 비아폰 서버 지키기. 그다음에 김성은 입 틀어막기. 아니 그래도 영장 청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난 영장 청구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어제 오동훈 처장이 사실은 오동훈 처장도 법 왜곡죄와 관련된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네. 법을 왜곡하거나 법을 창설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 심지어 시간 계산으로 해도 안 넘어갔다. 47분 남았다. 47분 전에 남았다. 기소한 거 맞다. 틀림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 검찰은 다투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법을 형해화하고 있어요. 네. 예? 법조인들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평생 법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법을 형해화하면서 뭐가 문제인데 위헌 여부가 우려돼서 그런 거잖아. 마치 근데 그것도 사실도 아닌 거잖아요. 예, 위헌 여부 말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많이 짚으셨을 정말 텐데. 근데 이제 다 외웠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애청자분들도 다 외울 정도로 우리도 다 알게 되었지만 끄떡없다. 그게 그 무기력. 빈약한 논리를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법관이라고 하는 권력, 그다음에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위임해줬는데 그게 원래 태생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삼루에서 태어난 자가 자기가 실력으로 삼루까지 온 줄 안다고. 근데 심지어는 그거는 이제 부자들 세습 권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인 예. 거고 이들은 법으로 국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삼보일배도 하고 단식도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부터 출발해서 걸어서 8.8km. 예, 8.8km 행진도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삭발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어제 삼보일배 했고 네. 오늘도 또 삼보일배를 합니다. 조국혁신당? 예, 예. 뭐 할 수 있는 어제 하신 분들 중에서 몸이 허락하는 분들은 또 하고 좀 이거 큰일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싶은 분들은 조금 빠지고 해서 오늘 네. 오후에도 또 광화문에서부터 예. 헌재까지 또 예. 갑니다. 예, 삼보일배 하고요. 국회의원들이 삼보일배하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요? 그 전에도 예전에 뭐 추미애 의원도 하셨었고,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뭐 노회찬 대표도 그때는 이제 용산 철거민들이랑 같이 삼보일배를 하셨었죠. 네네. 예,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특히 요거는 이제 대변인단에서 기류에 쓰는 논평을 그냥 서면에다가 종이 위에만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해서 기류에 쓰는 논평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기류해서 논평 쓰겠다. 예. 이런 각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심우정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그냥 뭐 탄핵을 하자. 그러나 지금 윤석열 파면 이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다수당의 판단은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 주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보수적 집단이기 때문에 관례를 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잘 안 깨요. 그럼 예. 관례상 2, 3일 전에는 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들한테 결정일을 먼저 이렇게 통지를 하기 때문에 네. 당사자는 윤석열만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도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국회 쪽에도 통지가 올 거예요. 예. 그리고 통지를 각 양 주체가 통지를 받으면 예. 그러면 그때 발표를 합니다. 윤석열과 국회 양쪽에 통지가 됐고 네. 그래서 며칠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할 거라서 네. 오늘 통지하고 오늘 즉각 수령하고 그래서 발표하고 하는 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네. 저는 이것도 헌재가 아무리 사법부나 헌재가 보수적인 관행을 따르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동체의 안위 그다음에 날것의 폭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걱정을 한다면 네. 실은 오전에 통지하고 오후에 결정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왜냐하면 사흘 뒤에 한다 그러면 사흘 동안 전국에 동원령 내리는 거예요. 헌재 앞에 어떻게 될지. 지금 헌재 앞에 있는 선고하는 날 헌재 앞에 영업 하나도 못 하고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뭐 학교도 다 못 가요. 예. 오늘 보니까 운현궁, 예. 운현궁 같은 그 인근에 있는 그 주변에 뭐 많잖아요. 네. 그 궁궐들이. 근데 그 네. 궁궐들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마치 무슨 한국에 무슨 큰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그 관광을 이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빨리 둘러보고 하고 가야지. 가야 되는데 예. 이제 못 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또 토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헌재 주변에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감사원 있고요. 예. 총리실 있고요. 맞습니다. 조금 감사원, 총리실 이런 데가 전부 다 헌재 인근에 주변에 있어요. 있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앞에 제동초등학교도 있고 있잖아요. 예. 현대도 있어요. 현대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도 근데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빠르게 파면 결정을 내려야 이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데 이 기일이 늦춰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유력한 게 17일이었는데 아닐 수 있다. 뭐 18일 이후로 수목금 넘어갈 수 얘기도 있다.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제 결정을 보면 8대 0이기 때문에 다 8대 0이에요. 8대 0의 빌드업 과정 아니야. 콘클라베 방식으로 네, 모든 네. 의견이 취합돼서 하나로 모일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기일은 늦어지나 그럴 수 있어요. 결론은 8대 0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론이 그 8대 0이 아니게 나왔을 때 그 다른 의견 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가 무척이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러면 별개 의견도 없이 또는 뭐 별개 의견이 있더라도 그 기각 의견을 보강하는 의견 이외에 다른 별개 의견 없이 일치된 의견을 쓰기 위한 과정들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을 해석을 해봅니다. 예. 참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민들은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이 되어야만 한다. 기일 통지를 토요일 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기일 통지는 주말에 일 안 하시나? 받으면 네. 통지가 양쪽 다 수령이 됐다, 도착이 됐다, 수신을 네. 했다라고 하면 발표할 거예요. 예. 그게 언제든. 그걸 더 미룰 수는 없죠. 그렇겠죠.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언제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3월 9일 얘기하셨거든요. 아 정말 3월 9일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3월 9일 예. 판결. 3월 7일 아니었나? 3월 7일. 네. 3월 7일. 3월 7일 결정 4월 30일 대선론자였는데요. 네. 완전히 죄송합니다. 완벽히 틀렸어. 완전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예. 여튼 예. 그 17일 오늘까지 좀 지켜보면 17일에서 19일 사이인데 18일 날은 심리가 있죠.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리 시작하죠. 심리가 있죠. 심리가 있는데 뭐 심리 첫날은 뭐 굉장히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것 자체가 큰 그 결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18일까지는 심리를 잡지 않았다가 중간에 판결을 한번 했고 어제 결정을 하나 했고 선고를 하나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18일이 있기 때문에 17일 날 정리를 하고 18일 날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가장 유력하고요. 네. 다만 18일 날 심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난 쟁점을 첫날부터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19일 정도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19일 수요일? 예. 제발 아니면은 기존에 최근에는 다 목요일 날 선고를 했어요 또. 어제도 목요일 날 선고했잖아요. 예. 예, 탄핵 선고를 다음 주도 최근 목요일? 한 계속 2년간 계속 목요일 날 했어 또.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지금 다 뭔가 두드러 맞추기 네. 예측의 달인들 무슨 정말. 경쟁하는 것처럼 다들 며칠이다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이제 저도 주변 취재해 보니까 그 기류는 초반하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전 국민적 분노와 야 이거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법원 폭동 이후에 와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빠르게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라는 기류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여론조사서를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론조사상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그래서 어쩌라고. 죽거나 다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 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보수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정모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논리를 잘 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도축사에 비교를 하면서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뼈를 잘 발라내는 그런 정도로 법리를 잘 세우는데 결론은 정반대인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믿기는 어렵다라는 주변이 이제 들리긴 하는데 통상 상식의 범주에서는 8대 0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헌법재판을 할 때 이 탄핵 심판에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사실 확정의 단계, 두 번째는 위헌 위법이 있었는데 즉 법리를 포섭하는 단계, 네. 그 사실 확정, 포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성 요건 판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사실 확정에서 그 이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 이거를 증거로 쓸 거냐 말 거냐, 판단의 근거로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이거는 증거로 쓰기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 확정 관련해 가지고 법리를 포섭할 때 네. A라는 사실을 법리로 포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절차상의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꼬투리를 잡았던 네. 그 우리 누구야 국정원 2차장 예. 예. 2차장?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홍장원? 홍장원. 1차장. 1차장. 예. 1차장의 증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할 거냐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쟁점들, 증거 채택의 쟁점들은 그 꾸준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5가지 쟁점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인정이 돼도 중대성 요건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네. 아니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걸로 윤석열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 절차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거기는 형사재판부고 여기는 헌법재판하는 탄핵심판 중이어서 아니, 그래서 다르다. 또 이런 주장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오히려 헌법재판에서 네. 위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 예. 책임은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하지 않은 게 없다고요. 5가지가 사실 인정이 되면 계엄령을 당연하죠. 포고문도 중대하죠. 그다음에 또 체포 중대하죠. 선관위 중대하죠. 국회 진입 기엄군. 중대하죠. 예. 다 중대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국무회의 절차는 아예 무슨 간담회 비슷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 첫 국무회의 그 계엄 계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첫 국무회의라고 돼 있는 거는 그 회의장이 전 그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그 회의록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뭐 5분 했다라고 돼 있고요. 네. 장소가 국무위원 대기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장의 입장에서 정식 회의 개회합니다를 한 적이 없고, 자 국무위원들 오라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와가지고 회의장 입장하기 전에 차 마시는 대기실 있죠. 거기 가서 대통령이 띵 나타나서 나 계엄 선포한다. 뭐라고 얘기하려니까 나 선포할 거야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아휴 참. 이거 뭐 또 얘기하는데 여튼 그러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광장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의 뜻이 이 헌재 전파가 될 거고요. 제가 요거 하나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은 다 해요. 이게 헌법의 위반 탄핵 재판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이 없죠. 그냥 하원, 상원 통과하면 탄핵이에요. 하원하고 상원 통과하면 탄핵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 탄핵은 아니지만 헌법에 이게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법률이 이거 어디서 하냐면 대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일반 재판도 워낙 많이 하고 그게 사실 사람들한테 훨씬 더 근데 헌법재판소는 만들어진 우리나라도 8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그러면은 한 몇 년 된 거예요? 한 40년 된 건가요? 88년. 38년. 네, 38년 됐죠. 그다음에 외국에도 이제 헌법재판소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저 헌재 없애. 그냥 대법원에서 해도 되겠네. 헌재가 무슨 소용이야? 뭐 하는 데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존재 증명을 잘 해온 곳이에요. 뭐 비판 받을 지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헌재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겠네. 필요하네. 네. 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을 우리는 소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중도에 끌어내려야 될 정도로 큰 위법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오직 결정할 수 있는 곳이 헌재예요. 헌재가 거기서 존재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다음에 개헌론이 나올 거고요. 헌재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개헌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다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진짜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하신대요. 시국 기도를 정말. 예. 시국 기도를 집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해가지고 그러신다는 건데 그럴 리는 없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각자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래곤볼에서 원기욕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아, 원기욕을 모여서. 원기욕을 모아서 네. 빠 에너지 파. 에너지 팍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고 하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어려우신 분들,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 분들 하루 두 포면 매일매일 쾌변으로 장 시원하게 비우실 수 있으십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감사해요. 들어가요 윤석열. 어이구 구호 좋다. 나와요 푸르릉 들어가요 윤석열. 예, 구매 방법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의원님, 그 구호가 딱 마음에 드네. 나와요 푸르릉 들어가요 윤석열. 예, 어쨌든 다시 만날 조국 영화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